저희도 집을 지을 때 설계 후 시공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비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비를 아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한 번에 날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로망을 갖고 있는 전원주택. 하지만 잘못된 시공, 견적을 받을 때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그로 인한 스트레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럼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 비용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세요. 견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총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 집을 지을 때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쵸. 대부분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보다는 총 비용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하지만 세부 사항에다가 녹여내는 경우가 많아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 비용 세부 사항에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 그냥 자동 합산해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그거 내가 발견 못하면은 그냥 비용 내는 거잖아. 네, 그냥 내는 거예요. 워낙에 수십 페이지의 분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비용이 잘못 책정된 건지에 대해서도 내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 네, 그렇죠. 그 자재나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 설계도에는 들어가지 않는 자재가 기입된 경우도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건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최악의 사례가 그냥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 비용이 그냥 잘못 책정되는 겁니다. 그치.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두 번째, 자재의 등급과 내구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총 금액 혹은 이제 평당 비용만 따지다 보니까 비교 견적을 받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자재의 등급을 체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같은 견적을 받은 게 아니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나 자재의 내구성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견적을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우리는 똑같은 걸로 발주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걸 등급을 올렸을 때 가격이 확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건축자재 좋은 걸 추천해드리면은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공이 중요하다. 시공이 중요하다. 시공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안 좋은 자재 가지고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구성이 2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2년 지나고 나서 바로 헌집되는 경우. 내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재 가격이 차이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몇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코의 경우에도 한 통에 3만 원짜리가 있고 한 통에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쵸. 외벽에다 이제 칠하는 스타코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냥 겉모습 보기에 똑같다고 해서 그냥 싼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에는 분명히 좋은 게 기입돼 있는데 깎아주세요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스타코 색깔 똑같습니다. 거친 느낌 똑같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다르고 내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스타코도 내구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깎아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설계 도면에 있는 그 스타코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 네, 그 설계 도면에 있는 스타코를 안 써도 돼요. 건축주 동의하에. 단열 등급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뭐 스타코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규제를 하질 않아요. 자재가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에 따른 품질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재는 조금만 가격을 추가해도 더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시공비는 똑같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해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자재를 산정할 때 로스율과 양을 따져라. 로스율은 근데 항상 건축이나 뭘 할 때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석고보드를 사용해도 로스율은 나오고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골조를 사용할 때 스터드에 로스율이 나옵니다. 이 로스율을 최소화시키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자재 그냥 많이 들여와서 로스 팍팍팍 치면서 가격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돈이 줄줄줄 새나갑니다. 그럼 시공사가 똑같은 자재 등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로스율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 사항을 체크하라 할 때 하는 것처럼 요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자재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뭐 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7통 들어갔는데 거기 몇 통을 더 추가를 했죠.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타코를 얼마큼 칠할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스타코 얼마, 그리고 가격이 얼마, 브랜드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 브랜드도 안 나와있던 뭘 쓸지 모른다는 거잖아, 우리가. 네, 근데 쓰여있는 건 분명히 스타코인데 그냥 테라코트를 씁니다. 네, 테라코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테라코트라는 얘기는 어디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정확한 브랜드를 기입해주지 않는 게 문제네요. 네, 이렇게 로스율이나 자재의 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는 못 하나조차도 소중한 건축주의 돈입니다. 그래서 로스율이 얼마큼 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건축 예산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데 그런 로스율이나 이런 걸 따져준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아깝게 생각하고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 집을 지어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번째, 견적을 낼 때 똑같은 자재를 놓고서 견적을 비교하세요. 근데 시공사마다 자기가 선호한 자재가 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자재를 넣어가지고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저 이걸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만큼씩 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라믹 사이딩을 이제 18mm를 쓴다고 했었는데 뭐 14mm를 추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믿고서 견적을 내봤더니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력으로 시공하는 거를 많이 쓰고 싶다. 이런 그냥 의지네. 그렇죠. 제가 새로 선택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너무 가격을 올려서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 근데 건축주들이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스타코 등급을 낮춘다거나 단열재 등급을 낮춘다거나 뭐 기초 높이를 낮춘다거나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되고 자기네한테 해야 되는데 가격만 조금 낮춰주면 우리한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뭐 창호 등급 낮추고 단열재 등급 낮추고 뭐 스타코 등급 낮추고 기초 높이 낮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말 싸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경쟁사에서는 훨씬 더 좋은 자재를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걸 볼 줄 아는 능력이 견적을 보는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지을 때 총 견적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 저희가 제시한 그 자재가 들어갔는지만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견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견적을 비교했었을 때 5천만 원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그겁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만 엄청 비싸게 부르고 자재에 들어가는 그 볼륨을 적지 않았어요. 맞아. 양을 안 알려주는 거죠. 우리 계약은 따고 싶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거절의 의미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다섯 번째, 견적을 한 번에 오케이 하지 마십시오. 견적을 내는 단계가 시공사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줄 때입니다. 그렇지. 내가 들어가는 창호 브랜드나 단열재 이런 것들을 견적서가 완성되기 전에 계속 수정 요청해가지고 그 몇 가지의 견적서를 놓고서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일단 견적서 싸게 오케이 한 다음에 지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따따블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 그냥 뜯어서 다시 수정하는 경우. 그때는 수정하는 거에 대한 철거 비용, 새로 하는 거 외에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건축사 측에서 계산을 한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이제 시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설계와 실제로 완성되는 그 디테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시공을 설계 도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을 쭉쭉쭉 그어가지고 자기가 설계 도면을 다시 만들어요. 설계는 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집 모양은 엇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요. 그치. 미묘하게 다른. 만들기 쉬운 집. 근데 시공사 측에선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거네. 이렇게 하면 로스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조정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되게 신경 써주는 것처럼 비용 견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다시 요청해서 그치. 진행을 해야 돼요. 그쵸.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대요. 건축사가 감리를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시공 현장을 잘 오지 않고 준공내로 왔었는데 완전 딴 집이 탄생한 거죠. 내가 설계한 이 집이 아닌데. 네, 근데 건축주가 요청하면은 이제 준공을 그 집으로 내줘야 돼요. 그럼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그 건축주 불만 많습니다. 견적서를 내는 작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십 페이지의 분량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왠지 견적을 내달라고 할 때 되게 미안한 감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때 요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요구하기는 더 힘든 건데. 네. 실제로 그걸 견적을 낼 때 시공사 측에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견적을 낼 때 비용을 따로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저는 견적을 내는 일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몇 억짜리 계약을 따는 일인데 그거는 네.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비교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A4 용지 한 장에 그냥 견적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당 500, 쿨하게 그냥. 그치. 그냥 비용만 봐라 이거 아니야? 네. 40평? 평당 500, 2억. 깔끔하죠. 근데 어디는 사실 이거만 맞추고 견적만 맞추고 요거 그냥 막 이렇게 조정한 것 같던데. 네. 세부 견적에다가 되게 녹여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건축주들도 사실 반성해야 되는 문제야. 그동안 가격만 보고 사람들이 그걸 잘 보지 않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줘도 오케이 계약 다 했던 거잖아. 우리가 이제 견적서 수정을 이제 요청했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집에 대한 이익금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걸 빼버리니까 다른 거에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코에서 20만 원 올리고 맞아. 뭐 이제 뭐 단열재에서 뭐 3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 올리면은 그게 그 마법처럼 견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꿔도 똑같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대로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설계 도면 그대로 그리고 같은 자재로 여러 시공업자한테 견적을 받는 것이 그쵸.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비에서 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전원주택을 지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평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주세요.